저는 지금 제 위에서 저를 짓누르던 중대장을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군복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이 저릴 만큼 중대장 손에 눌려 있었고 목이 조여와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수용소행일 줄 알아. 38살 중대장 리명철 대저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싫습니다. 중대장 동무. 온 힘을 다해 밀쳤지만 중대장 동무의 힘이 더 셌어요. 반항하면 죽는다. 여기서 끝이구나.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그때 옆에 망원경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간신히 잡았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망원경을 휘둘렀습니다. 중대장의 머리를 맞았어요. 악! 이런 종갓나 애미나이. 중대장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내려가서 막사로 향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막사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군복이 찢어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때 같은 막사 동료 박미경 동무가 깨어났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울음만 나왔습니다. 왜 23살 여군이 초소에서 도망쳐야 했을까요? 왜 중대장을 때리는 하극상을 벌였을까요? 그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경북도 해안경비대 청진. 제가 근무하던 곳이죠. 그곳에서 저는 모범 군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복무하면서 포상도 2번 받았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쳐왔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2000년 3월. 저는 18살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죠. 1998년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13살 때였죠.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았습니다. 하루 중국 돈 5위안씩 벌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2000년 3월 군대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배급을 받기 위해서였죠. 당과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행히 고향에 있는 청진 앞바다 해안경비대에 배치됐어요. 불법 조업 감시와 탈북 어선 감시가 임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군 막사는 따로 있었어요. 남자 병사 80명에 여군은 5명뿐이었죠. 첫날부터 차별이 있었습니다. 애미나이들 힘도 약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그냥 집에서 남편 보필하면서 애나 낳지. 남자 병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회에서도 늘상 있는 무시였기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배급마저 남자 병사들보다 적었어요. 한 달에 쌀 3kg이었죠. 남자들은 5kg 받았습니다. 왜 여자는 적습니까? 여자는 덜 먹어도 되잖아. 일과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해서 해안 순찰을 했어요. 망원경으로 바다를 감시하고 밤 11시까지 근무했죠. 월급은 북한 돈 3,000원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3위안이었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배급이 나왔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막사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진아, 오늘 배급 받았니? 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과 나눠 드셨죠. 고맙다 우리 딸. 저는 군대에서 나오는 밥으로 버텼습니다. 2023년 5월. 3년차가 됐어요.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모범 군인으로 포상도 2번 받았죠. 하나는 탈북 어선을 발견해서였고 또 하나는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해서였습니다. 그달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리명철 대좌이었어요. 38살이었죠.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수진 동무 수고하네. 여군치고는 아주 여러모로 당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 고맙습니다, 중대장 동무. 하지만 중대장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있을 때 막사로 찾아왔어요. 수진 동무 힘들지? 차 한잔하게. 괜찮습니다. 중대장 동무. 그래도 마시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중대장은 더 자주 저를 찾았습니다. 순찰 때도 따라왔고 막사 앞에서도 기다렸어요. 수진 동무, 내 숙소로 올래? 싫습니다. 왜? 내가 싫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오늘 밤 오게. 임무에 대해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중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어제 왜 안 왔어? 죄송합니다, 중대장 동무. 명령을 불복종하고 내 어디 두고 보갔어. 2023년 6월 14일 밤 10시.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해안 막루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이었죠. 수진 동무 혼자 있나? 술 냄새가 났습니다. 네, 중대장 동무. 힘들지? 차 가져왔네. 괜찮습니다. 중대장이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중대장 동무, 저는.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싫습니다. 하며 밀쳐냈지만 되려 제가 넘어졌어요.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수용소야.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옆에 망원경이 있었어요. 손을 뻗어서 잡았죠. 그럴수록 저는 이를 악물고 망원경을 휘둘렀습니다. 중대장 머리를 맞았어요. 피가 났죠. 악! 중대장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막사로 달렸습니다. 숨이 찼고 눈물이 났죠. 동료 여군 박미경 동무가 깨어났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중대장이. 말을 못했어요. 울음만 나왔습니다. 미경 동무가 저를 안아줬어요. 작년에 다른 부대원도 중대장한테 당했다 하더라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수용소 갔어. 여자가 유혹했다 하면서 말이야. 동무도 조심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죽는구나. 다음 날 아침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부대원들이 걱정하니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며 변명했습니다. 다들 믿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중대장 눈빛이 달랐어요. 에미나이, 오늘 밤 보자. 이번엔 도망 못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간 중대장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막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순찰할 때도 따라왔죠. 수진 동무, 오늘 밤 내 숙소로 와. 싫습니다. 안 오면 강제로 끌고 갈 거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죽어. 여기선 여자 말 안 믿어. 도망가야 해. 그때서야 살려고 탈북을 고민했습니다. DMZ는 너무 멀었어요. 두만강도 지리를 몰랐죠.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3년간 매일 봤어요. 어선들도 봤죠. 밤에 불법 조업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남한으로 표류된 배들도 있었어요. 바다로 가면 되겠구나. 항구를 관찰했습니다. 작은 배가 정박해 있었어요. 낡았지만 엔진이 돌아가는 배였죠. 며칠간 확인했습니다. 연료도 있었어요. 밤엔 주인이 안 오는 걸 몇 달째 확인했었죠. 저 배를 훔치자. 2023년 6월 20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이었죠. 중대장이 아침에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내 숙소로 와.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죠. 절대 안 가. 오늘 도망간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만날 거예요. 남동생도 생각났죠. 15살이었습니다. 동생아, 누나가 꼭 돌아올게. 밤이 됐습니다. 11시. 막사를 나왔어요. 담을 넘었죠.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저 화장실 다녀오는 중입니다. 지나가라. 수풀로 들어갔습니다. 항구를 향해 달렸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항구가 보였습니다.
작은 배 명진호가 있었어요.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우회했어요. 조심스럽게 배에 탔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죠. 멈췄습니다. 경비병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못 봤습니다. 다시 움직였죠.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들켰나? 밧줄을 풀었어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어요. 배 도둑이야.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바다로 나가고 있었죠. 새벽 3시.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캄캄했어요. 오직 별만 보였죠. 처음 배를 운전해 보니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냥 남쪽으로 가자.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다가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지럽고 구토를 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엔진을 붙잡았습니다. 연료를 확인했어요. 이걸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새벽 6시. 해가 떴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북한 해안이 안 보였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죠.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남조선만 있어. 손목에 노끈 자국을 봤습니다. 목의 멍도 만져봤어요. 중대장을 생각하면 절대 돌아갈 수 없어. 잡히면 총살이야. 오전 8시. 멀리서 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북한 경비정일까? 남조선 배일까? 망원경이 없어서 안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회색 배였어요. 큰 군함이었습니다. 깃발을 봤습니다. 태극기였어요. 나만이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살았어, 어머니 살았어. 군함이 가까이 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배. 엔진 끄세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엔진을 껐어요. 손을 들었죠.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군함이 옆에 섰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젊은 해군들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부상이 있으십니까? 말을 못했어요. 울음만 나왔죠. 여군 헌병이 올라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저 여군 헌병이에요.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여군 헌병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군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물도 줬죠. 천천히 마세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군 헌병이 도와줬어요. 간단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수진입니다. 나이는요? 23살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청진 해안경비대요. 왜 탈북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중대장이. 울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군함 의무실로 갔습니다. 군의관이 검진을 했어요. 영양실조네요. 외상은 없고요. 목에 멍을 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의관과 여군 헌병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을 안 해도 알아차린 것 같았죠. 인천항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오후 3시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들도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국정원이 맡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성 조사관이 담당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군 헌병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요. 이제부터 자유니까요. 국정원 조사실. 여성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저는 국정원 조사관 이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물어볼게요. 편하게 대답하세요. 왜 탈북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여기선 안전해요. 중대장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줄 수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14일 밤 막루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중대장이 문을 잠그고 손목을 잡았던 것도요. 군복이 찢어지고 목이 조여졌던 것도요. 망원경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중대장이 오늘 밤 보자고 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조사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무서웠겠어요. 신고하면 제가 수용소에 간대요. 동료가 그랬어요. 작년에 똑같은 일 당한 동료가 신고했는데 수용소 갔대요. 여자가 유혹했다고요. 조사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선 법이 지켜줘요. 북한 중대장을 직접 고소할 순 없지만요. 증언은 모두 기록될 거예요. 다른 탈북 여성들을 돕는 데 쓰일 거예요. 고맙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악몽을 꿔요. 중대장이 쫓아와요. PTSD예요. 트라우마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할게요. 하나원에 갔습니다. 3개월 교육이었어요. 한국 역사와 경제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여성 인권 교육도 받았어요. 여기선 성폭력이 범죄예요. 여자도 사람이에요. 법이 보호해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선 달라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3개월 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증서를 받았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 수료. 서울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문에 잠금 장치를 3개나 달았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올 정도로 안전해요. 기초생활수급으로 한 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에서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여기서는 돈을 줘? 병원에 무료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PTSD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천천히 나아지기 시작했죠.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6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어요? 탈북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을요. 좋은 꿈이네요. 탈북 여성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매주 봉사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중대장 이야기도 했고 바다 이야기도 했죠. 언니도 당했어요? 네,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안전해요. 법이 지켜줘요.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어느 날 중국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소식 있어요. 뭐라고요? 살아계세요. 딸 찾고 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꼭 모셔올 거예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죠. 2년이 걸렸습니다. 중국 돈 2만 위안을 모았어요.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와 주세요. 3개월 후 2026년 9월 인천공항 어머니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안 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많이 컸구나. 어머니는 말랐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어느 날 인천항에 갔습니다. 3년 전 도착했던 곳이었죠.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어. 바다를 건너서 자유를 찾았어. 어머니가 옆에 섰습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당원증을 꺼냈습니다. 아니, 군인증이었죠. 3년 복무.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증거로 남겨야 해. 세상에 알려야 해. 북한 여군들의 현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다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북한에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폭행 당해도 말할 수 없어요. 신고하면 오히려 수용소 가요.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여자도 사람이에요. 법이 보호해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에는 아직 수많은 여군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말하지 못해요. 그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